사회적인 이슈를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들어보는 열혈강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를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당선된 초반보다는 경제 성장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7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잘못하는 것 같다, 독선적인 결정이 많다. 그리고 하지만 남북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는 이념 없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셨고요.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집권하는 사람들만의 잔치처럼 국정 운영을 한다고 느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통령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스텝과 같이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시대를 잘못한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성 첫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네, 램덕이 오면 안 된다고 우려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부정부패 없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있어서 그저 그렇다.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북 정책,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밝히신 분도 계시고요. 그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기대치는 완벽하게 채우진 못했지만 여자로서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실망이 많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남자들처럼 파워는 없지만 질서 정연하게 국정 운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국정 수행뿐만 아니라 외교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좀 내용만 본다면, 이거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요. 내용만 본다면 내용이 극과 극이네요. 네. 네. 잘한다는 평가의 극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못한다는 평가에 대한 형편없다는 내용. 그러니까 누구나 뭐 10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물론. 근데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만 겪고 있는 좀 현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받으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면요. 시민분들께서는 여성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너무 노력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인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그 밑에 분들이 너무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대다수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거의 스포일 수준인데 이게 오늘의 조사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 대답이. 아이고. 왠지 알죠? 그렇죠. 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1질문부터 먼저 해보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 될 수도 있어요. 현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이건 부담을 확 주는 거야. 이거는 기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민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나라 안에서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외적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잘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살짝 묻어간다. 탁 찔렀는데 잘하는데? 네. 좋아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핸드폰과 유선 전화를 전화 면접한 결과가 지금 저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하셨는지에 대한 수치를 좀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잘한다는 분이 33% 계셨고요. 아주 잘한다고 하신 분 11.8%, 그저 그렇다 28.8%, 잘 못한다 11.5%, 아주 잘 못한다,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14.8%였습니다. 거의 44% 정도는 잘한다. 그리고 잘 못하고 답하신 분이 26% 정도네요. 26% 정도의 답과 44% 잘한다. 그저 그렇다라는 것은 중간 평가로
본다면 중간 평가는 사실 적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네.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조사에 어느 정도 되면 그저 그렇다고 답할 부분이 꽤 많을 텐데 네. 잘한다고 말하는 부분과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중간 평가가 없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극명한 평가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성별로 보면 어떨까요? 네, 남성분은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34.3%였고 네, 잘못한다고 평가하신 분이 13.1%였습니다. 네. 그 45% 정도 되고요. 여자분을 보면 14.2%대 31.2%, 거의 45%. 그러니까 잘한다는 평가는 남녀 동수로 나오는군요. 거의 네, 비슷한데. 거의요. 네. 잘 못한다는 평가를 한번 보죠. 남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나? 네, 남성분은 잘 못한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13.1%, 여성분이 9.7%였습니다. 네, 아주 잘 못한다 남성분이 17.1%, 여성분이 12.3%였습니다. 여기서 좀 갈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잘 못한다는 부분을 좀 수치를 합쳐보면 남성분은 30.2%인데 여성분을 합치면 22.0%. 오히려 그저 그렇다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네. 여성분들한테. 네.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분석을 내리기가 저는 조금 아무래도 잘 못한다고 지적하긴 좀 어렵다. 네.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 그런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네, 40대 분들은 잘한다. 잘한다가 31.1%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 26.1%, 그리고 33.7% 분들이 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50대 분들은요. 36.6% 분들이 잘한다. 그저 그렇다 33.9%, 잘 못한다 29.5%였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55.6% 분들이 잘한다고 하셨고요. 그저 그렇다 26.2%, 잘 못한다는 분들이 18.2%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잘한다는 수행평가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역시 지지정당을 얘기했던 것처럼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진다. 물론 40대가 40%고 50대가 36%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층이 어디냐? 50대였거든요. 네. 50대 어르신들이. 네. 근데 오히려 40대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이것은 오차 범위에서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확 두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부분 보고요. 그리고 잘 못한다고 평가했던 부분이 40대가 훨씬 높고 60대로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0대는 불만이 더 많고 60대는 불만조차도 좀 적어져 있는. 네. 그리고 중간에 이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 부분들이 오히려 50대 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 가장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던 50대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좀 많이 한다. 네.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나오면 사실 우리가 50대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면 확연해질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서 다음 배안에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서울입니다.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42.1%, 그저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31.6%, 잘못한다가 26.3%였고, 인천 경기가 잘한다가 48.9%, 그저 그렇다가 23.3%, 잘 못한다가 27.7%였습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가 잘한다가 47.6%, 그저 그렇다가 38.2%, 잘 못한다가 14.7%였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은 38.3%로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저 그렇다가 35.3%, 잘 못한다가 27.4%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잘한다가 41.7%, 그저 그렇다가 31%였고 잘 못한다가 17.2%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잘한다가 43.2%, 그저 그렇다가 29.5%, 잘 못한다가 27.2%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튀는 데이터들만 좀 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계신 분들이 잘한다는 평가가 좀 높고요. 대전, 충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네. 우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광주 전남 10% 정도 낮습니다. 잘한다는 평가가. 그런데도 잘한다는 평가가 무려 40%라는 것. 네. 죠? 네. 그렇죠. 지지 정당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을까. 선택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구, 경북은 역시 가장 높은 50%를 상회했고 부산, 울산이 약 43%예요. 네. 여기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전통적으로 부산, 울산은 대구만큼의 수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충남보다도 낮고 인천보다도 낮아요. 43%.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 평가하는 부분이 높은 부분이 27%로 부산, 울산, 경남이 좀 높네요. 그리고 광주, 전북, 전남이 26% 높고 다음에 역시 서울과 인천 이쪽이 네. 좀 높고 대전은 역시 2주차도 낮습니다. 대구, 경북이 낮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은 박근혜 대통령의 열성 지지, 대구, 경북 열성 지지, 네. 광주, 전남, 전북, 전남 안티로 분류할 수 있겠죠. 네. 네. 인천, 경기 뭐 적극적인 지지긴 하지만 지지. 중요한 건 부산, 울산, 경남의 안티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3%.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가장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조했고 네. 표도 많이 줬던 지역인데 조금씩 변하는 거죠. 대구, 부산, 울산, 네. 경남 지역이. 그래서 지금 이걸 분석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 경남에는 뭔가 다른 활동이나 다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라고 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부산. 전통적인 지지층인데. 저는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은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으로. 네, 부산과 이제 같이 부산은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지역과의 문제보다는 전통적인 문제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표출하는 네, 이런 게 많아지지 않았나. 우리 지역 출신이야. 네.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런 변화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을까? 또 하나는 이건 똑같은데 왜 그럼 지지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지지세가 좀 약화되는 걸까요? 부산 지역은. 기대했던 그만큼 그게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아닌가? 라고 이제 하면서 좀 돌아서는 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 평가는 초반에는 당연히 네. 대통령 초반인 게 굉장히 높죠. 네. 사건 사고가 생길수록 떨어지는 건 맞고요. 지금은 50% 꺾인 거는 이제 거의 50%가 넘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네. 절반 이하의 국민들이 잘한다고 평가해 준 거. 그저 그렇다는 평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한 절차인데 그 중에서 돋보이게 부산이 빠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맹주가 거기 있어요. 문재인. 활동하고 있죠. 네. 국회의원이고. 네. 지난번 대선 때도 표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6.4 지방선거에서도 오거돈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순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서로 네. 양지역이. 사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랄까요. 좀 많이 우리 젊은 세대가 들어서 알겠지만 지역 감정 아직도 많죠. 네. 지역 감정의 문제는 뭐냐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 그죠? 네. 이게 변화의 시점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요, 지금. 과연 지속적으로 변할 거냐? 아니면 또 대선 때 되면 또 똑같이 다 그럴 거냐? 혹은 누군가 또 불을 지필 거냐? 말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자체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런 종류의 변화가들이 있다. 의미 있는 숫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시점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조금 강화되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거는 세대 간 갈등은 좀 더 강화되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변화가 없이 몇십 년을 끌고 오던 것들이 지금 변화한다는 거고, 특히 야당의 후보가 여당의 지역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여당의 후보가 야당 지역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 질문이 이거죠.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누리당을 지지해.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57% 정도가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정도는 잘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완벽하게 거의 20%잖아요. 네. 의미 있는 숫자죠.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냐? 28% 정도가 그래도 잘한다. 38% 정도가 못한다. 그렇죠? 네. 극렬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선호도는 편차로 본다면 좀 더 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한 방향이에요. 그냥 쭉. 이 방향이 이 사람, 이 방향이 이 사람. 근데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사안을 갖다가 완벽하게 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면서 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좀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아까 해도 얘기했죠? 밑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네. 그걸 잘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제 정부는 뭐 보니까 뭐한 6점 정도. 6점. 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우리가 그 지방이라든지 여기 네. 보면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요번에 경제부총리가 바뀌었지만은 네. 전임 그 우리가 그 부총리께서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그 우리 경기라든지 뭐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못 끄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경환 우리 새로운 부총리처럼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끄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뭔가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데 네. 전임 부총리는 조금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뭐는지 모르지만 뭐 너무 이렇게 그 국민 뒤에 숨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신 점수 6점.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현 정부도 똑같이 제가 이제 애매한 답이 되는데 네. 또 정부의 한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자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거든요. 우리 사회 문화는 다행히도 저는 그 옛날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들에 대해서 네. 비난도 많이 하지만 그나마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있다고 봐요. 첫째, 독재 정권에서 네.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부 바꿔줬잖아요, 결국은. 네. 바꾸는 상당히 과도기여서 했던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그 박정희 정권에서도 경제 부분을 했잖아요. 물론 네. 그 이면은 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그런 사람 무관도 많이 있었죠. 네. 뭐 최근에 뭐 간첩 혐의로 사형까지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실제로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안길에서 지금 이제 이런 걸 다 해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또 이번에 뭐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네. 이런 사회적 불만들을 또 해소하려면은 누가 하더라도 그냥 거기가 거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바뀌고 네. 우리 국민 선진 의식이 좀 선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몇 점 주실래요? 정부에는? 뭐 같은 점수예요. 저는 뭐 그냥 5점 이상에서 6점 정도 보는 거고요.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실까요? 5점. 5점. 5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5점 이유요. 그냥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잘하는 부분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5점은 좀 제가 후하게 준 것 같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밑에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네. 몇 점을 주시고 싶은지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비슷하게. 네. 이유는요? 뭐 어차피 저 최고 통수권자니까 네.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으로 봤을 적에는 뭐 그걸 떠나서 생각할 수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하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까요? 적어도 한 2점, 뭐 3점 거의 낙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 어떻게 될까요? 이번 뭐 세월호 사건이나 네. 안 그러면 대형 어떤 그런 인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뭐 인재 사고가 나면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목숨과 자기 이제 이런 그 재산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나라의 국민이면은 국가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앞전에 어떤 뭐 그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대처 능력들이 그냥 안 이루어지고 또 그런 책임자들이 또 책임을 지지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볼 때 거의 뭐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 정부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 평가될까요? 글쎄요. 정부 기관 사람을 내가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네. 그 뭐 한 7점, 6점에서 7점 사이. 6점에서 7점. 그 대통령의 그 수뇌부들의 그 움직임이 네. 전달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나올까요? 정부는 뭐 6점에서 조금 1점 더 줘서 7점. 7점. 네. 이유 있을까요? 그냥 뭐 평균점인 것 같아요. 뭐 평균점.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요. 현 정부를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예상이세요? 정부의 지금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은 많습니다만은 네.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더 잘하기 위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줘야지요. 그래야 이걸 어떤 사람이 해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기본 질서가 망해가 있는 나라에서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여기는 정부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한 9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잘한다, 부족하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뭐 보통이라고 보면 되죠. 예. 이것도 여쭤봐도 돼요. 이유는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보통이라고 지금 저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 불만, 뭐 불만도 없고 뭐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보편적으로 전직 대통령보다는 좀 낫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는. 예. 뭐 저는 생각에 뭐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유 여쭤봐도 예?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 뭐 경로 우대도 해주지를 또 노인정에 이런 데 또 신경 많이 써주시지를. 아니 지금 그는 보통이다. 왜 보통이다 그래 보냐 하면요. 일반 위에서 바뀌어 가지고 밑에서 잘 바뀌는데 몇십 년 동안 잘못된 방법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유병헌 사태만 보더라도 그 해경에 뭐 그 조사받았던 그 이재욱 국장인가 그 사람 그 구원파 유병헌이 그 돈 받고 있었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이번에 그 수사 유출에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못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는 분명히 못 잡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못 잡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그 공무원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검찰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경찰이나 못 잡고 있는 거는 맞는데 잡히질 않기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빨리 이 법을 바꾸고 그걸 해가지고 그 관계된 사람들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빨리 다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정치조사 가운데서 현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인터뷰를 좀 전에 들으셨는데요. 어떤 말씀들이 계신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분은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를 미뤄보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 행정적 일들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 하시면서 평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인재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숨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셨네요. 네. 정부가 숨어 있다. 네, 정부가 숨어 있다. 네. 그리고 점수를 주고 싶진 않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줘야 한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조금 이렇게 정부에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어서라고 하셨네요.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분도 계셨고요. 기대치엔 못 미쳤지만 그 정도면 잘한 거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보통이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보편적으로는 낮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고령자를 우대해서 잘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싸움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네, 그저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일하는데 수월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국가의 이제는 시스템이죠. 인물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잘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흔히 말하는 상하 구조에 따른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그 현 정부 체제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박하군요. 인색하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좀 한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의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 듯한 느낌이 됩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수행평가 잘한다는 분들이 26.4%, 그저 그렇다 30.3%, 잘 못한다는 분들이 43.3%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44%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현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바꿔놓은 것 같죠, 마치? 네. 잘 못한다는 평가가 43%.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다는 평가는 정반적으로 2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잘한다는 평가와 못한다는 평가를 반대로 바꾸는 듯한. 네. 그러니까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기보다는 이 정부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주변 인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손가락질이 분명히 보이죠. 제 눈에 손가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남녀로는 어떤지 좀 볼까요? 네, 먼저 남성분은 잘한다라고 평가하신 분이 26.3%였고요. 잘 못한다라고 평가하신 분이 44.5%였습니다. 반면 그저 그렇다가 29.1%였고요. 여성분은 잘한다가 26.5%, 그저 그렇다가 31.6%, 잘 못한다가 42% 순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그래도 잘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아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편차가 있었어요. 여성분들은 네. 그래도 못한다고 지적질하기엔 조금 꺼려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네요. 남녀가 모두 한 26% 정도가 잘한다. 44% 정도가 못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봐줄 의향이 없는 거죠. 남성분들도 네. 그렇죠? 그렇죠. 선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는 거야. 냉정한 거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 네. 잘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거의 정반대로 나오는 정도로. 자, 연령별로 보면 어떨까요? 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분들이 잘한다는 평가가 23.9%, 그저 그렇다 27.2%, 잘 못한다는 분들이 48.9%였습니다. 50대 분들을 보면요. 잘한다는 분들이 26.8%, 그저 그렇다 29.5%, 잘 못한다는 분들이 43.7%였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가면요. 잘한다는 분들이 27.8%, 그저 그렇다 33.3%, 잘 못한다는 분들이 39.9%였습니다. 역시 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세는 좀 더 강화되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잘 못한다는 지적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40대가 거의 50% 가깝게 굉장히 심하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예 네. 못한다. 이건 안 된다. 50% 넘는 국민이 정부의 그 한 연령 세대가 무려 반수가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평가한다면
물론 그 더 높은 수치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40% 정도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평가를 그렇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잘한다라고 평가하신 분이 27.6%, 그저 그렇다가 25%, 잘 못한다가 47.4%였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25.6%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그저 그렇다가 30%, 잘 못한다가 44.4%였습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은요. 잘한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이 약 20%였고요. 그저 그렇다가 38.2%였습니다. 잘 못한다가 41% 정도였고요. 광주, 전북, 전남 지역입니다. 잘한다가 한 20%였고요. 그저 그렇다가 29.4%, 잘 못한다가 49% 정도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잘한다가 30% 정도였습니다. 그저 그렇다가 31%였고요. 잘 못한다가 37% 정도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잘한다가 31.8%였고 그저 그렇다가 27.3%, 잘 못한다가 40%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말씀에 대한 이제 증빙을 좀 해봐야 돼요. 정부에 대한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에 대한 감정보다는 냉철한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치가 매우 고르게 떨어집니다. 네.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좀 높게 나오고 야당을 좀 지지하는 지역에서는 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전, 충남, 세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 정당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부에 대해서는 20%밖에 평가를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냉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정부 자체는 색깔이 없다. 무색무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30% 정도 되죠. 31%. 광주 전남이 20%. 그러니까 역으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정당 지지하고는 좀 그래도 편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10%밖에 안 나요. 그죠? 네. 그러니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구 경북에서도 제대로 보고 있고 광주 전남에서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보면 보통 50% 정도에서 40% 정도가 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10% 편차 안에서. 서울 지역에서 47%.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고요. 광주, 전남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40% 정도가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31% 정도가 잘한다는 평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큰 차이가 없잖아요. 편차가 없어요. 근데 좀 전의 데이터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무려 10% 정도가 대구가 높고 부산, 경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부산, 경남 지역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좀 빠지고 있다. 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을 놓고서 똑같이 그런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한다면 말씀을 짓겠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부산, 경남에서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강화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참 이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이제 다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벌써 가장 좀 흔히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가장 빠른 네임덕이 시작됐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보다도 훨씬 빠른 대선 레이스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대선 후보로서 가져야 될 덕목, 이번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기타의 것을 보면 어르신들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어땠으면 좋겠을까? 조금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시민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맑고 청렴한 사람 이런 분도 괜찮지만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참 어떤 논점이네요. 굉장히 그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꿋꿋해서 좋다, 강직하다, 난 말 안 듣는 것 같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후한 점수를 많이 주시거든요. 물론 그거에 아주 정반대로 난 말 안 듣고 혼자 독선이다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 어르신층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옛날에 대한 향수가 향수?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꿋꿋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뭐랄까요? 좀 강한 어떤 리더에 대한 갈망 좀 있겠죠. 네, 좀 그런 걸 이제 일상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예전 대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시민분들께서는 그 옛날에 강력한 리더를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큼 편했던, 물론 복잡한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시끌시끌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르신 세대에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 요인들을 다 유추해서 이게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밤은 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르신 세대에는 자기가 겪어왔던 젊은 시절을 겪었던 것에 대한 많은 축적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에서 선호하는 층이 이런 것들이다. 저희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되고 그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한 지도자 혹은 여당, 안정, 또 안보, 뭐 도덕성,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이 40대, 50대, 60대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뭐 그것이 과연 가장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근거들을 만들고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세월호와의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걸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려도 안 되고 국가의 어떤 기반 혹은 시스템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는 강한 의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비틀어 보는 데이터인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그 국정운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35%,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33% 정도. 그리고 역시 그저 그렇다 30%. 3대 3대 3이네요. 네. 그렇죠? 비슷비슷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약간 호의적이거나 평가를 그래도 좀 후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잘한다는 평가가 12%, 잘 못한다는 평가가 61%입니다. 지금의 말하자면 모든 문제의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겪고 있는 것들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야당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거의 비슷하고요. 정의당도 비슷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 가운데서는 조금 재미있는 튀는 데이터도 좀 있었고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가 약간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의문점도 한번 던져드렸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의 상황을 국정은 운행 수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들의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에요. 국정 운행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와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 네. 그래서 누구를 처벌하거나 블레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결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국가는 유지돼야 된다는 의지가 오늘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이 계실까, 민정 기사님? 네, 데이터를 보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과 정부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대통령과 정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리더는 리더고 시스템은 시스템이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을 망치는 무엇인가의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도와줘야지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수치상으로 이제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전남, 광주 이런 쪽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국민분들이 자기의 지역 감정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을 더 중요시하는. 네, 제가 인터뷰할 때도 대구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대구이지만 제 성향은 진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자신의 성향을 더 많이 따라가는 네,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네. 조금은 다른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제까지 깜깜하거든요. 서로 국민들끼리 손가락질하는 거죠. 정당을 손가락질하거나 시스템을 손가락질하거나 사실 우리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거나 나라님 뒤에서 욕한다고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주 극명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아직도 심한 갈등은 있어요. 근데 그 심한 갈등이 적어도 지역 편차 안에서만큼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보인다.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예전엔 말을 안 하던 단계에서 이제 말이라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예전엔 어르신들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인터뷰적으로 인터뷰도 안 하셨다. 근데 요즘은 말씀하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더 젊은 세대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시고 또 하나는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이 데이터 말고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남녀노소나 뭐 계층과 세대를 불문하고 많이 좀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뭐 더욱더 이렇게 계층과 세대와 또 우리 영웅호남 간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간다면 지금보다도 또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 빨리 나아가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 보면은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조그만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소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말 자격이 없고요. 어떤 저는 한 국민으로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세대는 6.25 전후 세대거든요. 어릴 때 거지들이 밥을 말아먹는 걸 봤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세대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민주정까지 얘기하는 뭐 억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런 서민들 착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변화왔지만 앞으로 그게 좀 평준화돼야 되는데 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경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극과 극을 내달립니다. 다시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는 더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그렇거든요. 나가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정부는 노력하고 또 뭐 저는 있는 사람 아니지만 있는 사람은 좀 내려놓고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좀 또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꼭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이제 앞으로 경기도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힘을 더 내서 이제 저희는 파이팅 해가지고 계속 파이팅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 뭐 지금 뭐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런데요. 다들 좀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슬기롭게 좀 대처해 나가는 걸 좀 바라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요. 그냥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제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정치가 나오고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지 젊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무서워하면서 자기네들 그냥 뭐
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 빨아먹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국민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정치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사회적 환경 여건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지만 각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좋은 세상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께 네. 더운데 시원하게 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살기 힘듭니다. 정말 그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에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은행에 돈을 100만 원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뭐 엄청나게 이자 갖고 모두 살았는데 이제는 이자 갖고도 못 먹고 삽니다. 노동해도 못 먹고 살고 그러나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같이 쇠가 빠지게 일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끝으로 시민, 우리나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서로 정치도 서로 화합적으로 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우리나라가 발전되도록 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좀 힘을 합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합했으면. 예, 예. 니뿔 하지 말고. 예. 예.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하지 말고. 그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좋게 발전해 주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커가는 우리 이 세대를 생각해서도. 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